골목길입니다. 골목길에서 오디오는 없습니다. 오디오는 없고요. 좁은 골목길 가는데 보시죠. 저 앞에 소녀랍니다. 17살 정도 돼 보이는데요. 아이쿠. 네. 저 앞에 가진 아저씨는 전혀 별개입니다. 뭐 가지러 가는 거예요. 여기서 가는데 여러분들 이럴 때 어떻게 가십니까? 지금 아가씨가 돌아서는데요. 여기 좁죠? 여기 좁아서 이 아가씨가 좀 신경 쓰이지 않나요? 아, 조금 늦게 나가는구나. 그지? 좀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? 저 아가씨가 계속 앞으로 갈 줄 알았는데 이어폰을 끼고 뭔가를 보고 갑니다. 스마트폰을 보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다 탁 돌았습니다. 질문자는 변호사님, 저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어요. 예상도 못했고요. 근데 저한테 안전운전 불이에 벌점과 범칙금 부과한대요. 얼마 부과되겠습니까? 한 2주 진단 나오겠죠. 2주 진단이면은 우선 안전운전 불이행에 대해서 10점입니다. 그리고 2주 진단이면 5점이에요. 15점 부과돼요. 그래서 제가요, 제가 운전이 생업인데요. 저 면허정지 되면 큰일 나요. 네, 걱정하지 마세요. 면허정지 안 됩니다.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예요. 그러면서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제가 미용실 갈 때요. 미용실 가다가 길을 건너고 싶어요, 괜히. 뭐 생각하면서 가고 있었어요. 제가 뭐 스마트폰 본 것도 아니고요. 그냥 주머니 손 집어넣고, 그러고서 손 집어넣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다가, 아예 나 건너가야지. 건너가려는데 느낌이 이상해. 딱 보니까 그때 차가 쑥 지나가는 거예요. 와, 지금 생각하면요. 그때 부딪혔으면은, 이거 또 얼마 동안 일 못하죠. 일반적으로 이렇게 좁은 길에서요. 이 아가씨가 똑바로 가고 있었는데 부딪혔으면 어떻게 될까요? 과실 비율은. 여러분 댓글 써보세요. 이 아가씨가 이쪽 나오지 않고 그냥 똑바로 가고 있었어요. 똑바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오는 차가 때렸어요. 과실이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지금 길 가장자리로 가고 있죠? 노란선 근처로 조금 더 전에 이렇게 가고 있어요. 이쪽으로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. 왜냐면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. 그래서 노란선 근처로 가거든요. 지금처럼 이 노란선 근처로 가는데 뒤에서 때리면은 보행자 잘못 있을까요? 없을까요? 댓글 써보세요. 어떤가요? 여러분들의 의견 좀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것도 왜 이제, 이건 이걸로 보는 거지. 참, 그렇지. 됐다. 자, 과실 없다 생각하시죠? 네. 보행자 빵이라 생각하시죠? 보행자 10%라는 의견이 있습니다. 정답. 빙고. 뭘까요? 왜 그럴까요? 뒤에서 차가 오는 거 보입니까? 지하철역, 인도, 여기서는 우측 통행입니다. 보행자가 우측 통행이에요. 옛날에 좌측 통행이었었잖아요. 근데 그것은 옛날에 일제강점기, 옛날엔 일정시대라고 그랬었어. 외정시대라고 그랬었는데, 일제강점기에 그때 좌측 통행이 그대로 남아갖고, 옛날 학교 그 나무 그 복도 쭉 돼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정숙 써 있잖아요. 그 좌측 통행, 그걸 발 들고 다니라고 그랬었잖아요. 옛날에 그랬어요. 60년대 저 학교 다닐 때 그랬습니다.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? 우측 통행이 있잖아요. 그런데 그 우측 통행은 차가 없을 때. 등산로에서는 우측 통행, 등산로. 차가 없으니까. 하지만 차가 있을 때는 차를 마주보고 걸어가야 됩니다.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? 이쪽으로 걸어가야 되죠, 이쪽으로. 그래야 차 오는 게 보이죠? 차가 올 때, 차가 너무 이상하게 온다? 그럼 피할 수 있죠. 왜 차를 등지고 하느냐? 10%입니다. 요거 10%예요, 요거요. 예. 근데 이렇게 건너다가 사고 났을 때, 보통 법원에서 한 15에서 20% 정도까지 봅니다. 여태까지 저 그렇게 했었어요. 저도 그렇게 쭉 그냥 설명했었는데. 근데 제가 당해보니까 제가 딱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사고 날 뻔한다면, 야, 이거 20%보다 더 잘못이 크다. 내가 부딪혔으면 거기서, 내가 한문철 변호사인데요.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제가 창피할 것 같아요. 그럼 한문철 변호사가 더 조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래서 여기로 딱 틀다가 사고 나면은 30%는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제가 갖게 됐습니다. 운전자는 어떻게 될까요? 운전자는 좁잖아요. 사람은 언제든지 이렇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. 특히 좀 있으면 민식이법 시행되면은 애들은 언제 쪽 건너갈지 몰라요. 놀다가 저쪽에 엄마 하면서 뛰어갈 수도 있고요. 어떤 애들이 저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 아까 날 약 올렸더니 너 잘 만났다 쫓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사람이 있을 때는 뒤를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. 좁은 길에서는. 인도가 따로 있을 때는 빵빵해서 인도로 가게 하든가. 아니면 이럴 때 내가 먼저 가야 될 때 가볍게 빵 하면 기분 나빠니까 턱 크락션을 빵 하지 않고 턱
아니, 빵 소리 나기 전에 나는 턱인데 저쪽에 빵 소리가 비슷한 게 살짝 날 정도 있잖아. 턱. 그러고 상대가 이렇게 비키죠. 저도 빵 하면 깜짝 놀래요. 그러면은 술 먹은 사람이면 덤비면 막 싸움 날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사고 보행자 한 30 정도로 생각했습니다. 자동차가 더 많이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. 그러면서 여러분께 투표를 해봤는데요.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. 아마 여러분들은 보행자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하실 거예요. 이런 길에서는 저기 명동 가면은요, 명동에 차 없는 거리도 있지만 그 위에 사버이 호텔 뒤쪽에 가면 거기 차 항상 다녀요. 그 중앙우체국 거기까지 연결되는 거요. 그 사람도 엄청 많아요. 차도 다녀요. 차 어떻게 가나요? 그냥 차 뒤에 같이 가요. 사람 걸어가는 속도로 똑같이 갑니다. 필요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.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 보러 갑니다. 보행자 잘못이 더 크다가 53%, 보행자 1, 20%가 16%, 보행자 3, 40%가 13%, 보행자 50%가 9%, 보행자 빵 퍼센트 6%, 3,900여 분이 참여하셨는데요. 제 생각은 제가 직접 사고 날 뻔한 상황에서는 30% 정도쯤입니다. 근데 법원에서는 이 정도로 20%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근데 판사가 저런 사고를 당해보면은 30%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. 보행자요. 차가 안 다니는 곳에서는 이어폰 꽂고 다녀도 괜찮습니다. 스마트폰 하고 가도 괜찮습니다. 사고 나봤자 지나가는 사람 부딪히는 거예요. 아니면 계단 발 접질리는 정도예요. 하지만 차가 다니는 데서는 귀 막고 이거 들고 큰일 납니다. 그리고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앞에 가는 사람이 똑바로 가겠지? 아니에요. 가다가 옆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. 한 변호사도 옆으로 들어가다 사고 날 뻔했어요. 저 이제는 절대 안 갑니다. 제가 왜 그랬냐면요. 오른쪽으로 갖고 있었어요. 미용실이 오른쪽에 있거든요. 근데 아니지. 마주보고 가야지. 거기까지 가려면 한 150m는 되니까요. 150m라도 그래도 마주보고 가야지. 그래서 건너가다가 사고 날 뻔했어요. 차가 있는 곳은 차를 마주보고 가야 됩니다.